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라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날 벌어진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이라면 시어머니가 나에게 가짜 금팔찌를 줬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봄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싸는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시골집 마당에는 목련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개나리가 노랗게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박수님 여사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막내딸 소영의 3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까? 소영이 부엌으로 들어서자 수님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생일 주인공이 무슨 일을 해? 그냥 앉아 있어. 수님은 평생을 이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며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때 묻은 뚝배기와 낡은 도마가 그 세월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게 살아왔고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딸의 생일만큼은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미역국과 잡채, 전, 나물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수님은 앞치마를 벗으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곧 큰아들 진우와 며느리 유라가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진우가 먼저 들어섰고 그 뒤로 며느리 유라가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유라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댁에 올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집은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아니, 소영 언니 생일 축하해요. 유라는 말을 더듬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랬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말이 꼬이고 웃음도 어색해졌습니다. 수님은 유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왔구나. 어서 앉아. 유라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우가 어렸을 적 사진, 소영의 대학 졸업 사진, 그리고 결혼식 사진. 하지만 그녀와 진우의 결혼 사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님은 소영 옆에 앉아 미역국을 떠주었습니다. 우리 소영이 많이 먹어라. 엄마, 나 다 컸어. 혼자 먹을 수 있다니까. 소영은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유라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저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는 붉은색 벨벳 천으로 감싸져 있었고 리본이 정성스럽게 묶여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리 와봐. 소영이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님은 첫 번째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영이 생일 축하한다. 엄마가 준비한 거야. 소영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빛을 내는 팔찌는 섬세하게 세공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거 비쌌을 텐데. 괜찮아. 딸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자식들에게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라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수님이 2번째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유라야, 너 것도 똑같이 준비했단다. 유라는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도요? 그럼. 너도 우리 식구인데.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리본을 풀었습니다. 상자 안에도 금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소영의 것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유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가 감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진우가 유라의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팔찌를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팔찌를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소영의 팔찌와 비교했습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색깔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거 가짜잖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영은 오빠를 바라보았고 유라는 팔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이건 도금이에요. 진짜 금이 아니라고요. 진우는 팔찌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팔찌는 딸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유라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유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님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황스러움이 그녀의 얼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당의 목련꽃은 여전히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생일 케이크의 촛불도 아직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도 케이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식탁의 침묵은 길었습니다. 유라는 팔찌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진우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수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설명 좀 해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내가 말이 끊어졌습니다. 유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그녀는 팔찌를 상자에 넣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셨어요? 수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는 아무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 수님은 오랜 친구 순미와 함께 읍내시장에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함께 농사를 짓고 아이를 키우며 평생을 이웃으로 살아왔습니다. 수님아, 오늘은 뭐 사러 왔어? 소영이 생일이라서 금팔찌 하나 사주려고. 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금은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반지, 목걸이, 팔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님은 팔찌 하나를 가리키며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거 얼마예요? 18K 순금이고요. 35만 원입니다. 수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통장을 만졌습니다. 농사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껴 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생일 선물이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나 포장해 주세요. 점원이 상자를 준비하는 동안 순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거는 어쩌려고? 수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유라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딸 생일에만 집중한 탓이었습니다. 며느리 것도 사줘야 하나? 당연하지. 안 그러면 서운해하지.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팔찌를 2개 사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녀에게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럼 딸 생일인데 며느리건 굳이 그렇게 비싸게 할 필요 있을까? 수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순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며느리건 가짜로 해. 요즘 가짜도 진짜 같아. 어차피 모르더라고. 그것은 농담이었습니다. 순미는 가볍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수님의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금은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줘야 한다는 생각과 70만 원이라는 금액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하나는 비슷한 걸로 하자. 이틀 후 수님은 혼자 읍내에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금은방이 아니라 액세서리 가게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도금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금처럼 보이나요? 네, 도금이라 색깔은 비슷해요. 5만 원입니다. 수님은 그 팔찌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두 상자를 똑같이 포장했습니다. 붉은 벨벳 천과 리본으로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겉으로는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누군가 듣고 있었습니다. 순미의 조카 민지는 그날 이모를 따라 시장에 나왔었습니다. 대학생인 민지는 방학을 맞아 시골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은방 앞에서 수님과 순미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며느리건 가짜로 해. 민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진우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민지야. 민지. 무슨 일이야? 오빠 있잖아. 내가 이모랑 시장 갔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팔찌 2개 준비하신대. 근데 소영 언니 건 진짜 금이고 형수님 건 가짜래. 진우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들은 대로 말하는 거야. 전화가 끊어진 후 진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늘 검소하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가짜 선물을 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생일날 팔찌를 보는 순간 그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유라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읍내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일부러 그러신 걸까? 유라는 걸레를 들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아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라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시골집에서는 수님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빈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기억이 이제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수님은 자신의 판단을 후회했습니다. 며느리를 생각하지 못한 것도 가짜 팔찌를 산 것도 모두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순간 대문이 열렸습니다. 마을 이장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수님 씨 들었어요? 소문 났던데 무슨 소문이요? 며느리한테 가짜 팔찌 줬다면서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이장 부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민감하게 받아들이던데. 이장 부인이 돌아간 후 수님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집에 돌아와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시골집엔 안 가는 게 좋겠어.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시어머니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조용했지만 두 집의 침묵은 더 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두 집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수님도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카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손님을 맞고 커피를 내리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팔찌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상자 반짝이던 금빛 그리고 진우가 던진 팔찌의 소리. 유라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자기야, 아직도 생각나? 진우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며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시각 시골집 안방에서 수님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았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팔찌를 받던 순간에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진우가 소리치던 장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수님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돈이 아까웠을 뿐이었습니다. 딸과 며느리를 차별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다음 날 아침 수님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를 움직이는 동안에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 시집이죠? 낯선 여자 2명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님은 빗자루를 세우고 다가갔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희 마을 부녀회에서 왔어요. 혹시 며느리분이랑 문제 있으시다면서요? 수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문이 덮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긴요. 다들 이야기하던데. 가짜 선물 줬다고. 여자들은 수군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읍내 카페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라가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2명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가짜 팔찌 줬대. 정말? 요즘도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유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카운터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르바이트생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유라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수님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유라는 그 조용함을 냉정함으로 오해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흘 후 진우는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상사가 그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집안일이 좀 있어서요. 진우는 차를 몰고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펼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님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야. 엄마, 이야기 좀 해요. 진우는 마루에 올라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님은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유라한테 왜 가짜를 주셨어요? 수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돈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우면 안 주시든가. 왜 가짜를 줘요? 진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고 끝나요? 유라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수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엄마, 유라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조용하고 소심해서 그렇지 착해요. 근데 엄마는 유라를 한 번도 제대로 안 봤어요. 나도 며느리 미워하는 거 아니다.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유라 좋아해. 근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딸은 편한데 며느리는 어색해. 진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서랍을 정리하다 팔찌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팔찌를 꺼냈습니다. 은은한 금빛이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유라는 팔찌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가짜일까? 그녀는 팔찌를 손목에 차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유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팔찌는 생각보다 예뻤습니다. 혹시 오빠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진우는 금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팔찌를 보고 판단했을 뿐이었습니다. 유라는 팔찌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팔찌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읍내 금은 방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유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논에는 벼가 자라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유라는 상상했습니다. 만약 팔찌가 진짜라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진우도 그리고 자신도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짜라면?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유라는 내려서 금은 방을 찾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진열장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유라는 가방에서 팔찌를 꺼냈습니다. 저기, 이게 진짜 금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점원은 팔찌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학대경으로 보고 빛에 비춰보고 무게도 재어보았습니다. 유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마침내 점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점원은 팔찌를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 이거 진짜 금이에요. 18K 순금입니다. 유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진짜. 금이라고요? 네, 확실해요. 여기 각인 보세요. 750이라고 새겨져 있죠? 이게 18K 금 표시예요. 점원은 확대경을 유라에게 건넸습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들었습니다.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750. 그녀는 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게도 맞고 색깔도 정상이에요. 좋은 선물 받으셨네요. 유라는 팔찌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에게도 진짜 금팔찌를 준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라는 금은방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오해, 분노, 서운함. 모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오해했구나. 유라는 팔찌를 가방에 넣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는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유라는 손을 깍지 끼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30분 후 택시는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유라는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 목련꽃 골목길의 고향이 멀리 들리는 닭 울음소리. 모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유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유라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수님은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라야, 수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라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수님은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수님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가 미안하니?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유라는 가방에서 팔찌를 꺼냈습니다. 수님은 그 팔찌를 보았습니다. 금은방에 다녀왔어요. 이거 진짜 금이래요. 18K 순금이래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도 진짜를 주셨는데 저희가 가짜인 줄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님은 한 걸음 다가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확인도 안 하고 오해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수님은 유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유라야, 사실은 수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돈이 아까웠다. 두 개 다 진짜로 살까 말까 고민했어. 유라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친구가 농담으로 가짜 사라고 했어. 근데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너도 내 식구니까. 수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진짜로 샀어. 근데 그걸 설명 못했지. 미안하다.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서 죄송해요. 수님은 유라를 꼭 안았습니다. 유라도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유라가 전화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유라야, 무슨 일이야?
거실에는 유라와 수님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앉아봐. 유라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라는 팔찌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진짜 금이래. 내가 금은 방에서 확인했어. 진우는 팔찌를 들었습니다.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 본 거야? 응. 우리가 오해한 거야. 진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괜찮다. 내가 유라 편들어 준 거잖아. 수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수님은 유라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영도 합류했습니다. 언니, 오해 풀려서 다행이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유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내가 너무 성급했어. 식사가 끝난 후 유라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릴게요. 수님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제 크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피부에 좋은 재료만 넣었어요. 수님은 뚜껑을 열어 향을 맡았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고맙다. 잘 쓸게. 어머니 피부가 요즘 건조해 보이셔서요. 매일 바르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수님은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참 착하다. 유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진우와 유라는 2층 방에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유라야 고마워. 뭐가? 엄마한테 먼저 다가가줘서. 유라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어.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진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게. 엄마랑 너 사이에서 더 신경 쓸게. 고마워. 근데 이제는 괜찮아. 나도 노력할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수님이 거실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크림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만들어준 선물이었습니다. 유라는 좋은 아이야. 수님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골집은 평화로웠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의 목련꽃을 흔들었습니다. 별은 밝게 빛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퍼졌던 소문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수님의 집 앞을 지나던 이장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수님 씨 며느리랑 잘 풀렸다면서요. 다행이네요. 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오해였어요. 며느리가 착한가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운하면 안 오던데. 이장 부인이 지나간 후 수님은 마당에 앉아 상추를 다듬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지난주를 떠올렸습니다.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던 모습, 손을 잡았을 때의 온기. 수님은 상추를 바구니에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같은 시각 읍내 카페에서 유라는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라 한산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그래요? 지난주엔 좀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유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었어요. 손님이 나간 후 유라는 카운터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그녀는 손목에 금팔찌를 만졌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차고 다녔습니다. 볕에 비치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도 진짜를 주셨어. 그 사실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유라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있었던 것입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진우와 유라는 다시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차 안에서 진우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오래 있다 가자. 응. 어머니 도와드릴 일 있으면 하고. 차는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논에는 벼가 더 자라 있었습니다. 바람에 물결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님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콩을 까고 있었습니다. 유라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라는 마루에 올라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수님은 바구니를 유라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콩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조용했지만 편안했습니다. 유라야, 수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어머니. 나는 너를 내 딸처럼 생각했다. 근데 표현이 서툴렀지. 유라는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며느리 맡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딸은 편한데 너한테는 뭘 해줘야 할지 고민됐어. 수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생일 선물도 그래서 준비했던 거야.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유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을 몰라서 죄송했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지.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말씀이 별로 없으셔서요. 싫어한 적 없어. 그냥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두 사람은 다시 콩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님은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를 준비했습니다. 유라는 상을 차리며 그릇을 날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같이 하자.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진우가 고등어를 한 점 집어 유라 그릇에 넣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고마워. 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다정해 보였습니다. 유라야, 요즘 카페는 잘 돼? 수님이 물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님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수님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유라 그릇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유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감사해요. 식사 후 유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님이 옆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같이 하면 빠르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유라야, 다음 주에도 와. 네, 올게요. 그때 내가 김치 담글 건데 같이 하자. 유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배우고 싶었어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착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진우와 유라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수님은 마당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라. 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수님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유라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유라야, 이거. 수님은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상추와 깻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딴 거야. 신선해. 어머니, 감사해요. 별거 아니야. 잘 가. 차가 출발했습니다. 유라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님은 여전히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유라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많이 변하신 것 같아. 진우가 말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셨어.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진우는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님은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유라가 준 수제 크림을 손에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손등에 발랐습니다.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참 세심하네. 수님은 거울을 보며 얼굴에도 크림을 발랐습니다. 라벤더 향이 은은했습니다. 그녀는 유라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겠지. 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라는 다시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진우는 회사 일이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혼자 왔어? 네. 오빠는 일 있대요. 수님은 유라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부엌에는 배추와 무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김치 담그는 날이지? 같이 하자. 두 사람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님은 배추를 절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라는 진지하게 들으며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소금을 뿌리고 한 장씩 넘기면서 골고루. 네,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유라야. 너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다. 유라는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뭘 해줘야 하는지. 나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수님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건 가족의 진심이더라.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님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네, 어머니. 저도 잘할게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따뜻한 김치찌개가 올라왔습니다. 방금 담근 김치로 끓인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수님은 유라의 그릇에 반찬을 하나 더 얹어주었습니다. 유라는 미소 지으며 받았습니다. 팔찌가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금팔찌의 반짝임보다 더 따뜻한 것은 서로를 향한 미소였습니다.